안녕하십니까. 명성교회 정상화위원회 세습 말릴레오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1화를 찍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봐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글들도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시청을 해주셔서 좀 새 힘을 얻고 2화를 또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번 두 번째 시간도 여러분들 기대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또 홍보도 많이 해주셔서 이번 두 번째 저희 촬영은 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정호 집사님께서 준비하신 명성교회 교인들의 주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명성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김양필 집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양필 집사님, 집사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짧게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명성교회 김양필 집사입니다. 명성교회를 섬긴 지 30수년이 됐습니다. 그렇게만? 네. 더 이상 몇 개국 다 얘기해야 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되시고요. 질문을 몇 가지 드릴 건데 그냥 편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세요. 대형교회를 상대로 앞장서는 일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앞장섰다기보다도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30년 이상을 섬긴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다만 세수이라는 게 좀 아닌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사회에서 또 이렇게 비난적인 말을 하고 신학대학에서 아주 진짜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그렇게 비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하나 들어주지 않고 이렇게 하는 데서 좀 이렇게 나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좀 저도 반대의 의논을 쓰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더 풍만하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저도 그렇고 가족들의 반대일 것 같은데 집사님의 가정에는 그런 반대나 이런 부분은 없으셨을까요? 우리 가족은 서로 자기 신앙관이라든가 모든 것을 서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반대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30년 이상을 다니면서 과거에는 같이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도란도란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밥도 먹으면서 우리 교회를 칭찬하고 당회장 목사님을 존경하는 목소리를 한 번씩 냈는데 지금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서로 마음이 흩어지고 또 더군다나 이렇게 갈라지게 된 우리 아들은 아들대로 또 여기가 좀 뜻이 안 맞는다 해서 다른 교회를 가고 또 우리 사돈까지도 옛날에 같이 모이게 되게 되면 같이 교회에 존경스러운 얘기를 하고 이렇게 자랑스러워 했는데 지금은 그런 말도 좀 이렇게 되고 또 우리 믿음의 형제도 마찬가지지만 또 생각이 틀려가지고 항상 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그냥 좀 힘든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할 때 이런 것이 사실상 굉장히 힘듭니다. 빨리 이게 좀 우는 소리가 나오고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 못했는데 대물림이나 세습이나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는 그렇게 해서 설득시킨 일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참 이런 것들이 참 불편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럼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명성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서 생활을 계속 해나가고 계시잖아요. 혹시 사모님이나 이제 집사님이나 교회에서 어떤 힘든 점은 없으셨는지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저 때문에 한번 우리 집사람도 한번 교구 목사한테 불려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가서 특별하게 큰일은 없었지만 일단 불려갔다는 자체가 좀 이렇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각종 모임이 많은데 모임에 있을 때는 우리 안 사람을 지지해주는 권사님도 계시지만은 또 이렇게 아닌 분도 있고 그럴 때 옛날에는 같이 도란도란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또 교회를 이렇게 우러러보면서 또 목사님도 존경하는 이런 마음으로 서로 은혜 받는 얘기만 많이 했는데 지금은 많은 침묵으로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갖고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좋지 않은 마음이고 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부서에 가게 되면 어떤 사람은 뭐 그 교회에 뭐 영적 아버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뭐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 우리 내 목사님 왜 존경 안 한다고 합니까? 나도 여기서 30년 이상을 댕겼는데 그렇지만 이건 아니기 때문에 뭐 목소리 한번 낸다고 그렇게까지 한다고 그러게 되면 이건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많이 불편합니다 지금. 그렇죠. 저도 그렇고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만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싶은데 이런 모든 많은 것들이 불편해하는 게 정말 괴로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이런 계속 힘든 상황들이 계속 될 텐데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실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거기서는 큰 무슨 계획이 있고 무슨 내가 모두 조직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교회가 빨리 다른 뭐 사회나 많은 그 목사님으로부터 비난받는 소리가 안 들어와야지 자꾸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거 저 역시도 마음이 불편하고 또 역시 저는 그 세습에 대해서 그 반대 입장을 갖고 있고 빨리 우리 교회가 정상화되도록 많이 기도할 따름이고 특히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올바로 나가라고 채찍질을 하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옳은 소리를 하신다면은 그분을 적극 지지하면서 제가 작은 힘을 보태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상황과 어떤 이런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교회 사랑하는 마음과 또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은 다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더 교회 안에서 편하게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그런 명성교회가 앞으로 되기를 또 기도하고 또 집사님과 저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호 집사님과 김양필 집사님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얘기 감사하고요. 지금 조병길 집사님 준비하셔서 이렇게 자리에 착석하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예, 뭐 평소에 알고 있던 얘기지만 오늘 다시 얘기 들으니까 좀 가슴이 아프고요. 네. 교회에 같은 교인이 뭐 뜻을 조금 달리한다고 해서 교회가 이런 식으로 좀 압박을 가하고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는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그 뜻에 좀 동의하는 바이고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할 얘기가 있으면 또 교회에 남아서 얘기하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교회에서 얘기하면 그게 싫으면 나가라.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고 하는 건지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바깥에서든 안에서든 자기의 소리를 끝까지 내주시는 많은 여러분들께 응원의 목소리 또 응원의 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시간으로 총회와 노회 이야기 편입니다. 우리 조병길 집사님께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부분들, 총회 이야기, 노회 이야기를 또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조병길 집사님께서 두 편의 이야기, 두 편의 이슈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집사님. 총회와 노회 이야기를 담당하셨는데, 이번에 특별히 두 가지 주제가 있다는데 어떤 건지 좀. 예, 그 첫 번째 주제는 짧게 이명석 총회장께서 이제 국민일보와 인터뷰하신 내용이 네네.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짧게 전달해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항상 그 명성교회 쪽에서 세습의 정당성을 얘기할 때마다 그 근거로 제시하는 네. 2017년 3월 19일 공동의회 때의 투표 결과 네. 이게 교인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의구심이 좀 생겨서 그 부분을 좀 파봤습니다. 그걸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처음에 좀 짧은 거부터 일단 듣도록 하죠. 그럼 알겠습니다. 먼저 준비하신 짧은 거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2월 12일에 이명석 총회장께서 국민일보와 신년 대담을 가졌습니다. 이게 왜 이제 그 의미가 있냐면 지금 한창 그 재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교단 총회의 그 임원회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요거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 다심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게 좀 관심을 좀 가졌고 들어볼 필요가 있었는데 이 인터뷰 자리에서 이제 총회장께서 이제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동성애 이단 문제, 두 번째가 명성교회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가 한반도 평화와 북한 선교 얘기,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신년 대담 세 가지 중에서 명성교회 이야기가 나온 거네요.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기사 내용을 그대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교단은 지난해 총회에서 목회 대물림은 안 된다고 결의했다. 그 한도 내에서
교회도 살리고 노예도 살리는 방안을 찾고 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수습 방안을 계속 찾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워딩을 좀 해석을 해보면 일단 작년 총회에 결의된 세습 방지는 어떻게든 준수를 하겠다라는 뜻인 거는 분명히 맞긴 한데 그러면서도 명성교회도 살리는 방안을 좀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꼬리를 남기고 있습니다. 말꼬리를 살짝 흐린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총회장님이 얘기하셨다면은 좀 강한 어조로 뭔가를 좀 헤쳐나가겠다는, 타개하겠다는 그런 어조로 얘기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인터뷰 내용을 봐서는 좀 너무 좀 많이 약하다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예, 뭐 저희 쪽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세게 강조를 해서 그 세습 금지에 대한 의사를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인터뷰 내용만 봤을 때 그 세습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희망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여간 그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총회의 그 앞날을 위해서 현명한 판단과 현명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렇네요. 저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총회장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을 이제 듣고 무슨 생각이냐면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좀 제대로 된 판결을 또 하고 제대로 된 진행이 돼서 올바른 그 수순을 걸쳐서 판결이 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나저나 지난번 말릴레오에서 말씀하신 수습정권위원회 그 재심 재판 그 이후로 어떤 변화가 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겉으로는 좀 이렇다 할 어떤 움직임이 보이진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하지만 이제 그 내부적으로는 좀 움직임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뭐 그거를 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내용이고 또 내용 정권위원회의 성격상 너무 다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갈등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보이지 않게 하지만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빨리 이 시기 재심 및 이 동남노예의 상황을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는 입장과 결론을 좀 빨리 내려서 수습 방안에 대한 그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거는 아까 이제 총회장께서도 약간은 좀 애매한 부분에 위치를 취하시는 것처럼 수습정권위원회도 약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꼭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올바른 결정, 올바른 판결이 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와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물밑 작업은 하고 있다. 보이진 않지만 물밑 작업은 하고 있고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포지션은 약간은 조금 그 어정쩡하다 현재.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어정쩡이라는 표현하기보다는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된. 양쪽에서. 그러니까 명성교회 세습 찬성 쪽에서도 불안해하고 명성교회 세습 반대 쪽에서도 아직 확신이 없는 그런 정도 상태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뭐 주집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좀 원만하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번 두 번째 이슈가 어떻게 보면 오늘 준비하신 거에 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명성교회 이야기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주제인지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 두 번째 이슈의 제목은 제가 8,104명 물음표 이런 제목을 한번 따봤습니다. 8104 물음표. 파라나공사. 8104. 네, 파라나공사. 전화번호 아닙니다. 난 전 자동차 번호인 줄 알았네. 예. 2017년 3월 19일 공동의회 때 명성교회 공동의회 때 그 투표에 참석했던 총원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투표했을 때 찬성, 반대, 무효표 포함한 개수한 것이 8104명이다. 8,104명. 8,104명.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명성교회 정상화위원회가 지금 매 분기마다 명성교회 낮예배 1에서 5부까지의 낮예배를 전수조사를 분기마다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4번의 조사를 했었는데 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게 도저히 이 명성교회 그 새 본당 실내 안에는 8,000명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날 8,000명이라는 그 총원이 나왔을까라는 데 의구심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8,000명이 들어가는 공간은 아니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군요. 그동안 저희가 이제 그래서 막연하게 좀 숫자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저희가 좀 이번 명정이 세습 말릴레오 방송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조사 결과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공동의회 당시 투표 결과를 먼저 보면은 출석 8,104명에 찬성 6,003명, 반대 1,964명, 기권 13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찬성률이
6,003명 나누기 8,104명 해가지고 66.7%를 넘어선 거의 4분의 1 정도가 찬성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 이후로 명성교회는 이게 명성교회 교인들의 뜻이다. 그 김하나 목사로 청빙하고자 하는, 담임 목사로 청빙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그 근거로 제시를 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2017년 3월 19일 공동회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석은 새 본당에 1층부터 4층으로만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별실은 아닌 거죠. 뭐 지하로 간다던가 구본당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걸 전면 금지를 했고요. 다 실내에 해당되는 1층부터 4층만 들어올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내 안에서도 보조의자는 절대 놓지 않았었고 복도에 앉는다거나 계단에 앉는다거나 하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딱 착석할 수 있는 것만 허용을 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했고 그 당시에도 분위기는 조금 좀 강압적인 분위기로 해서 촬영이나 이런 거 절대 금지 이런 분위기로 진행을 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 명정이가 어떻게 그러면은 그 분기마다 예배 인원 실사를 했는지 잠깐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밌네요. 그래서 저희가 할 때는 먼저 교회 내부에 레이아웃을 먼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1층에 있는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레이아웃, 그 1층 레이아웃과 2층 레이아웃을 먼저 확보를 한 다음에 그거를 먼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예배 때마다 헌금 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영상을 다 찍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스틸컷으로 변환을 시켜가지고 저장을 하고요. 지금 또 보이시는 그 화면처럼 그 영상에 스틸컷으로 잡은 그 좌석을 갖다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레이아웃이랑 그대로 매핑을 해가지고 좌석 넘버를 다 적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각 넘버별로 몇 명이 되는지를 다 카운트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음 장에 보시는 그 엑셀 표처럼 그 좌석 넘버에다가 인원수를 갖다가 다 한 명씩 다 센 거를 다 이제 숫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넣어보면 그렇게 4번의 개수를 해본 그 경험을 돌이켜봤을 때 당연히 3부 예배가 가장 많이 꽉 차 있는 예배가 되고요. 그 앞뒤로는 이제 조금씩 숫자가 좀 빠집니다. 대체로 저희가 봤을 때도 인원이 좀 많이 줄긴 했지만 3부 예배는 어느 정도 좀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4번의 인원 개수 동안에 3부 예배의 집계를 다시 한번 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각 영역, 섹터별로 가장 그 4번에 걸쳐서 최대 인원이 참석했었을 때를 가정을 해가지고 가장 맥스치를 가지고 한 다음에 다시 그거를 총합으로 구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봤었을 때 그 인원은 5,500석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5,500석? 5,500석. 근데 이게 장의자지 않습니까? 장의자이기 때문에 그날 저도 공동회에 참석했지만 약간 좀 좁게 낑겨 앉는 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해서 그 분위기가 좁았습니다. 그래서 평소 예배 때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앉는다고 생각을 해서 약 10% 정도는 조금 더 앉았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렇게 놓고 봤었을 때 저희가 그날 공동회의 때 참석 인원을 예상하는 거는 약 6,000명 정도가 아닌가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맥스 6,000이다. 그러면 이제 2,000명이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방법은 저희가 추정을 한 방법론이고 실제로 그러면은 그날 몇 명이 왔는지 이제 확인해 보기 위해서 과연 명성교회 그 본당의 실내 의자의 캐파는 몇 석일까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전 새 본당을 건축했을 때 건축위원으로서 참여하셨던 장로님과 저희가 그 인터뷰를 좀 해봤습니다. 여보세요? 예, 장로님 주병길입니다. 통화 괜찮으세요? 예. 사각형. 전통적인 우리 개신교회는 2대3이다, 뭐 캐톨릭은 2대4다, 2대3이다 이런 비율이 있잖아요. 직사각형의 비율. 그 땅이 그러니까 이 본당 땅은 짧고 넓고 그리고 저쪽 지금 현재 새 예배당 지금 땅은 좁고 길었어요. 기존에 거기 베델시라고 해서 식당도 있고 하던 걸 뜯고 그 자리에 넣는데 그 자리에 넣으면은 설계자들이 이 회사 저 회사 할 곳이 공이 4,000석 내지 4,500석이 맥시멈이다. 이렇게 설계자들이 공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기에 설계안이었을 때의 좌석수와 마지막으로 기억하시는 좌석수가 몇 석이었습니까? 처음에 가져온 게 한 4,500석 이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다시 이제 수정하면서 점점 늘어난 셈이죠.
그러니까 서희건설도 초기에는 4,500석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정도 선으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까 이랑 잠깐 통화를 좀 했었습니다. 예, 통화를 했는데 본인의 이름을 걸고 출연하는 건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죠. 예, 대신 관여했던 분으로만 소개를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6,123석으로 기억하시더라고요. 최종적으로 늘려가지고 6,123석 정도, 그러니까 6,200이 안 되는 석, 그 다음에 지하가 약 1,600석 정도, 그러니까 양쪽이 큰 예배실 하나가 있고 좀 작은 게 하나 있거든요. 두 개를 합쳤을 때가 1,600. 그래서 합쳐가지고 7,800석 규모의 장의자를 베트남에서 수입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하를 빼면은 6,200석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당 예배실은 장의자 설치된 거. 총길이 나누기 50cm를 하니까 6,233석이 나왔다. 그 정도로 계산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실제 인원 개수한 거랑 비교를 했을 때도 그 정도 수준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옷을 여름도 아니고 옷이 그렇고요. 그렇죠. 비좁게 앉아도 그게 50cm를 사람이 50cm로 앉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몸이 사실은 6,000명 정도인데 실제 우리가 5,000명이 세보면 안 될 때예요. 하여간 8,103명, 그 숫자는 좀 말이 안 되는 숫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왜 좀 믿기 어려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 숫자가 아니었는가. 네, 이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장로님이 말씀한 게 6,100석 정도 되고요. 아까 조병희 집사님 얘기하신 게 8,100석 정도. 빼면은 한 2,000석 정도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명정이가 인원 실사를 하면서 느꼈던 그 갭, 차이 2,000석과 지금 이 장로님의 증언이 거의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거를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명성교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참석했던 인원은 8,104명이고요. 네. 찬성 6,003명, 반대 1,964명, 기권 137명 해가지고 그 당시에 찬성률 74%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번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0명 차이가 나는 거를 감안해서 얘기를 해보면 상식적으로 이 2,000명이 그러면 어디서 늘었을까? 반대쪽을 늘리진 않았었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찬성 쪽을 늘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정하에서 찬성 쪽에서 한번 2,000명을 빼봤습니다. 그러면 총 인원은 6,104명이 되고요. 찬성이 4,003명, 반대는 1,964명, 기권 137명.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면 찬성률이 65.6%가 됩니다. 애매하게 아주 애매하죠. 그러니까 66.7%가 그 찬성선인데 통과선인데 그거보다 아주 근소하게 못 미치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2,000명이라는 숫자도 좀 의구심이 좀 들지만 이게 왜 하필이면 여기서 발생했을까라는 부분도 상당히 좀 이상하게 좀 느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명성교회 측이 반론을 제기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환영을 하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명성교회는 교회 내에서 하는 모든 행사와 예배에 대해서 다 녹화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방송시설이 괜찮지 않습니까? 네, 괜찮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5년 정도까지는 다 보관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이제 2년이 아직 지나지 않은 그 자료니까 분명히 방송실에 보관이 돼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날 출석했던 그 쭉 조망하는 그 영상을 공개한다 그러면 같이 모여가지고 객관적으로 머릿수 세가면서 과연 8,104명 정도가 들어왔었는지 명확하게 한번 세보기를 저희들은 간절히 희망을 합니다. 그렇군요. 방송실의 보관은 분명히 돼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명성교회에서 여러 가지 역사적 자료를 사용한다거나 할 때 이전 설교 자료라던가 행사 자료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또 편집해서 어떤 홍보, 광고하고 할 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갖고 있을 것 같고요. 장비도 훌륭하기 때문에 요즘 UHD급으로 다들 촬영하기 때문에 잘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그 3월 19일 공동의회 문제점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날 분위기가 상당히 좀 강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앉았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좀 그랬고 저한테
몇 교구 몇 구역이냐고 물어보시면서 이름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서 마치 외부인이 들어온 것처럼 약간 스파이가 들어온 것처럼 그 교구 목사님께서 저희 친구들하고도 좀 얘기를 해보면 주로 젊은 층한테는 좀 꼬치꼬치 물어보면서 그 교구 구역을 좀 인원 체크를 좀 했었고요. 네.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한테는 조금 여유 있게 하는 그런 경향성을 좀 느꼈다. 요거는 좀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아니 제가 이제 당해봤으니까 저도 당해봤습니다. 33년을 제가 만 33년을 명성교회를 다녔는데 참 조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투표에 특히 공동의회 투표라는 거는 나라로 치면은 국민투표에 해당이 됩니다. 맞죠. 가장 중요한 게 참정권의 보장이거든요. 맞아요. 그 당시 즈음에 노회에 보고된 그 명성교회 세례교인의 수가 3만 명이 좀 넘습니다. 네. 그러면 3만 명 중에 3분의 1만 참석을 해도 1만 명 정도가 그렇죠.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세본당에는 6천 명 정도밖에 못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네. 그러면은 당연히 구본당을 열어야 되고요. 지하까지도 열어가지고 그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물론 발언권과 토의는 세본당 실내에서만 한다는 거는 제약해 줄 수 있지만 투표 자체는 구본당과 그 다음에 지하까지 열어가지고 다 할 수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걸 다 합치면 충분히 만석이 됩니다.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늦게 와가지고 또는 제 시간에 오더라도 자리가 없는 것 때문에 밀려 나갔다라는 건 기본적인 참정권이 보장이 안 된 거고요.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거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요. 참정권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던질 수 있는 좋은 그 의도로 이렇게 하는 건데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이 자리의 그 한계 때문에 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 외에도 그날 토론이 충분하지 않았고 발언권이 제약있었다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문제만 해도 워낙 그 결격 사유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잠깐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거 준비하시느라고 되게 철저하게 또 준비하셔서 저는 감동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기 MC께서도 다리 다치셔가지고 네, 오늘 태어났습니다. 네, 오늘 태어나서 부상 투혼을 보여주신 네, 모습이 다리를 보여드릴 수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네, 지금 뭐 다리에 철심 빼셔가지고 네, 힘드신데 이렇게 같이 진행하시는 모습에서 은혜가 되고 또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힘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좀 그러네요. 오늘 두 가지 이슈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집사님. 다음에는 또 어떤 주제로 준비할지 제가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항상. 예, 그 궁금해하신 내용 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또 노회와 총회 상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도 준비 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 고급 정보, 기대되는 정보 저희들에게 좀 많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기정 집사님께서 준비하신 시간인데요. 사회적 뉴스와 이슈가 되는 부분 중에서 저희가 한번 되짚어볼 부분들, 명성교회와 관련돼서 되짚어볼 부분들을 준비한 시간인데요. 오늘 이기정 집사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자료를 또 준비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은 이제 많이들 이제 벌써 까먹으신 것 같은데 숭실사이버대학교. 숭실사이버대학교. 숭실대학교 말고 사이버대학교죠? 제목을 제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네네. 숭실사이버대학교 65억의 의혹. 65억. 네, 이렇게 지었고요. 오늘 뭐 시작하기 전에 지난 방송분에서 우리가 소망교도소 문제를 다뤘지 않습니까? 네네. 소망교도소 방송이 나간 이후에 소망교도소 안에 내부 이제 종사하시는 분이겠죠. 네네. 이제 연락이 오셨어요. 네. 오셔가지고 이제 정정할 것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도 해주시고 또 이제 안에서만 밖에서 보는 거랑 이제 안에서 보는 게 또 다르다. 이런 의견을 주신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수정을 하고 이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서두에 이제 저희가 황교안 이제 전 총리가 이제 소망교도소 인가를 내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망교도소는 이제 개소된 게 2010년도고 황교안 전 총리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은 2013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좀 갭이 있네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이 저희가 준비한 자료에는 이제 또 그렇게 기재돼 있지 않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제 통과를 했다 이렇게 된 바람에 저희가 이제 미처 이제 다른 자료랑 비교를 하면서 이게 진짜 뭐 정확한지 알아야 되는데 그거 부분을 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는 이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제 허가를 내준 것은 아니다. 네. 그러나 2013년도까지 이제 아가페 이사로 재직 중인 황교안 이제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가 이제 소망교도소 설립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 네. 이렇게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또 그 안에서 또 수고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네. 저희가 또 무시할 수 없고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부분들은 저희가 박수를 쳐드릴 일이고 정말 힘들게 고생하시고 메일 보내신 분이 아시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저희 옛날 청년부 때 대그룹도 같이 하고 그래서 아는 분이신데 거기서 근무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근데 저희 방송은 저희가 소망교도소를 폄훼하는 것이 아니고 또 네, 소망교도소가 그렇죠. 세워진 어떤 본질이나 또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이제 그 기도와 이제 소명, 사명을 폄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명석교회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다를 네, 말하고 하는 것뿐입니다. 네. 네, 그럼 빨리 이제 또 오늘 주제 정하신 숭실사이버대학교 65억의 네. 비밀. 네. 이게 숭실대학교 아닙니다. 네, 숭실사이버대학교입니다. 네. 예. 사이비대학 같아요. 사이버대학교고요. 이 사건이 이제 언제 이제 사건의 전모를 좀 살펴보자면은 네. 언제 일어났냐면은 얼마 안 돼서 2017년 이제 당회 결산 공동의회 때 이제 우리 그때 가서 봤지만 이제 그 스크린에 띄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네, 내용을 PPT를 이제 보여줍니다. 보여주는데 거기에 이제 숭실사이버대학교에 65억을 지원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교인들이 대부분 몰랐어요. 그렇죠. 아는 사람이 그렇게 없었고 네. 네. 지원했다도 이제 그냥 텍스트만 이렇게 딱 나오고 이제 넘어간 것뿐인 거야. 근데 이제 당회에 출석하시는 이제 모 장로님이 당회에서도 이걸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거는 문제가 있네요. 당회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갔다 온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이제 당회를 빠진 적이 없는데 언제 이런 얘기가 당회에서 통과가 되고 언제 이게 지원이 됐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얘기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전달해 들은 이제 이제 기자가 네.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숭실사이버대학교에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이제 이런저런 일로 이렇게 전화를 드렸는데 명석교회에서 65억 준 게 사실입니까? 그러더니 대학 관계자가 금시초문인 거야 이게. 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는 명성교회 측에서 65억 받은 적이 없다. 받은 적이 없다. 올해 초 명성교회 장로들이 법인 이사로 선임되면서 네. 발전기금 형태로 30억 원을 받은 게 전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전기금으로 30억 원. 네. 기자가 통화를 했더니 이제 65억 안 받았고 30억만 받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크네요. 이제 교인들한테는 이제 65억 받았다 얘기해놓고는 이제 숭실대학 사이버대학교에서 30억밖에 안 받았다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 같잖아. 반 이상에도 사라졌네요. 그거를 이제 또 수소문 해가지고 또 이제 찾았어요. 참 집요하네요. 자료에 보시면은 이거 숭실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퍼온 거예요. 네네.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숭실사이버대학교 학교 법인 네. 임원 목록입니다. 이게. 임원 네. 이사진이겠네요. 네. 자 조금 보겠습니다. 네, 이사장 노영상. 많이 듣던 분인데. 듣던 이름만 제가 불러드릴게요. 네. 김성태. 네, 저도 아는. 김하나. 이분 모르시는 분 네. 없겠지. 김충환. 예. 네, 김재복. 다 아는 분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표에 보시면 이제 총 이제 임원 수가 이사회 구성은 임원 수가 12명이에요. 12명. 이 중에서 이제 감사가 2분이니까 네네. 실제 이사회는 이제 10명인 거야. 네. 10명 중에 노영상, 김하나, 김성태, 김충환, 김재복까지 5명이 과반수를 이루고 있네. 발전기금 형태 30억 받은 다음에 숭실사이버대학교 법인 이사회 임원들이 바뀐 거예요. 그 직후에. 네. 참. 자, 이제 이거 퍼즐을 맞춰 나가야 됩니다. 자, 명성교회 노영상 씨는 이제 명성교회 설교 목사님이시고. 네. 그죠? 간혹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네. 김성태 씨는 명성교회 장로고.
이제 저기 됐죠. 은퇴 장로 되셨죠. 네. 김하나는 담임 목사님이고, 네, 현 담임 목사고. 예. 김충하는 이제 전직 국회의원, 명석교회 장로. 네, 맞습니다. 김재복 장로는 이제 로고스 이제 변호사님이시고, 명석교회 장로님이시고. 네. 근데 이제 또 표에 보면 또 그렇게 무관하게 좀 적어놨어요. 이제 헷갈리게. 이제 뭐 이렇게 좀 관계없는 것좀 적어놨고, 관계없는 것처럼 이제 써놨는데, 이제 다 명석교회 장로님들인 거야. 네네. 목사님 한 분은. 그러니까 이제 이사 숫자로만 보면 명성교회가 그 법인을 장악한 거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네. 그 배경을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배경이 좀 더 이제 깊게 이제 들어가 보니까, 자, 경기 외국어고등학교 왜 돈을 줬을까 이제 이렇게 아까 물어보시잖아요. 네네. 경기 외국어고등학교랑 이사장이랑 대교문화재단의 설립자가 강영중 씨라고 동일 인물인 거야. 이 강영중 씨가 대교그룹 회장이야. 네. 회장님이 성실사회대학교 전 이사야. 전 이사. 이사. 자, 또 더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만 하면 너무 좀 고리가 약하더라고. 이제 또 저 찾아보니까, 강영중 회장이 대교 회장에서 이제 물러나요, 잠시. 물러났다가, 당시 연세대학교 이제 송자총장님 있었잖아요. 그분이 이제 그 대교그룹 회장으로 이제 오신 이력이 있는데, 이 송자총장님이 2003년도에 이제 한국사이버대학교, 현 승실사이버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을 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이제 2011년도에는 이제 이 강영중 회장의 동생인 강학중 박사라고 또 있어요. 이분이 또 부총장으로 취임을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경기 외국어고등학교, 대교문화재단, 승실사이버대학교가 아까 이제 왜 돈을 이렇게 나눠서 줬을까 이제 의혹이었잖아요. 근데 이 세 개가 경기 외국어고등학교, 대교문화재단, 성실사이버대학교가 이 세 학교 법인이 전부 대교 그룹 안에 영향력 안에 있는 학교 법인이더라고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게 다 한 군데인 거야. 자, 결과적으로 따져보니까 명성교회가 대교 그룹의 강영중 회장님한테 65억을 여러 형태로 분산해서 건네주고 성실사이버대학교를 인수한 게 아니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이 도출되더라고요. 네, 가능하죠. 충분히. 자,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한 사람한테 산 거면은 성실사이버대학교 30억 주고 경기외국어 20억 주고 대교문화재단에 5억 준 게 이해가 되는 거야. 서로 다른 주체라면 돈을 이제 나눠서 딴 데 쓴 거니까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건데 같은 법인 안에 준 거야. 같은 재단에 있는 그 학교 법인에다가 돈을 분산시켜서 준 거야. 그러면 이제 왜 돈을 30억, 23억, 5억, 7억 이렇게 나눠서 주냐 이게 설명이 되더라고.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을 이제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합리적인 의심의 근거로. 자, 왜 명성교회는 성실사이버대학교를 대교그룹으로부터 65억에 인수했나요? 질문이 이제 바뀝니다. 처음에는 이제 왜 교회 헌금을 이제 성실사이버대학교에다가 이제 주고 실제로 65억 안 줬는데 줬다 그러고 돈을 딴 데 썼냐 이렇게 가는데 내용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니까 이제 왜 명성교회는 대교그룹부터 성실사이버를 사야 했을까 이런 식으로 질문이 바뀌더라고. 자, 자료를 이제 좀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질문에 관련해 가지고 마침 그 중앙일보에서 이제 강홍준 기자라는 분이 이제 기사를 이제 내게 됩니다. 2월 9일 기사라서 제가 좀 퍼왔는데, 이제 제목이 이제 은밀히 이루어지는 대학 거래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용이 긴데 제가 이제 발췌를 해서 왔어요. 발췌해서 내용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학 거래란 대학을 운영하는 법인이 이사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법인 운영권을 사고 파는 것을 뜻한다. 아니 이게 좀 전의 상황이랑 이제 대자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명성교회에서 30억을 줬어. 법인 이사진이 교체가 돼. 근데 여기 내용 보니까 대학 거래는 대학을 운영하는 법인이 이사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법인 운영권을 사고 파는 거래.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이어집니다. 학교 건물이나 땅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학을 거래한다는 거예요. 학교 법인은 이사진을 교체해주는 대가로 돈을 주고 받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대학을 사고 싶어. 우리 그 MC께서 대학을 사고 싶어요. 네네. 이제 대학을 사고 싶으면은 대학이라는 거는 영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막 이렇게 사고 주고 이렇게 팔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사고 싶어. 그러려면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대학을 운영하는 법인에 이사진을 MC께서 아는 사람을 채워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럼 대학을 산 거야, 그게. 자, 그러면은 명성교회는 어디에 쓰려고 이걸 샀을까요? 그러게요.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요. 이게 그 재밌는 게 이 숭실사이버대학교를 지원하는 금액으로 나간 65억이 이제 저희 교회가 1재정, 2재정, 3재정 이렇게 있잖아요. 네, 재정부가 나눠져 있죠. 예. 이게 어디서 나가냐면은 그 전에 이제 2014년부터 이제 문제가 됐던 이제 그 800억 비자금이라고 의심받던. 네네. 여기서 재정이 나가요, 65억이. 이거 나갈 때 강성교회 기도원 50억도 이제 같이 나간 거야, 이거 나갈 때. 양평인가 청평인가. 근데 이 돈이 결론을 내자면은 이 사이버 대학들이 운영에 문제가 많다는 거야. 네, 그렇죠. 특히 이제 학교 재산을 이제 마음대로 쓰더라. 그래서 이제 감사원 등에서 이제 감사 결과를 했더니 돈을 좀 자기 마음대로 쓴 거야.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심히 우려스럽더라고요. 명성교회가 이제 숭실사이버대학교 거액을 이제 교인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이제 거액의 이제 자금을 이제 줬는데, 네네. 그냥 준 거면은 이제 숭실대학교 사이버대학교 이제 알아서 쓰는 거니까 상관이 없겠는데, 네, 그렇죠. 명성교회 이제 관계자들이 이제 법인 이사진을 이제 장악을 한 거야. 겉으로 봤을 때는. 네.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인의 헌금이 이제 그런 식으로 넘어간 걸 보니까, 네. 혹시 이 헌금이 이제 어떤 다른 형태로 변형돼서 유용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라는 의구심은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누구라도 이런 이제 합리적 의심을 가져보면서 이제 숭실대학교 65억의 의혹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숭실대학교 65억 인수하는 과정 가운데 빙빙빙빙 돌아서 결국은 인수한 것 같은데요. 인수한 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좋은 의도로 인수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좋은 쪽으로 사용되고 그걸 다른 사이버 대학처럼 유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요. 앞으로도 끝까지 매의 눈으로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것이다. 예. 네. 지금까지 많은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신 이기정 지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명정희 TV 세습 말릴레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번 해볼까요? 세습 말릴레오! 끝났어. 말릴레오에서 좀 오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래 있어야지. 다시 이것 또한 3주 있어야 돼.